자, 우리 공부한 걸 다 까먹으면 안 돼요. 아니래요. 먼저 높고 험준한 신기수국 산지부터 뭐였죠? 히말라야 산맥이고요. 그죠? 여기는 로키. 그죠? 그럼 얘는요? 난리가 나네. 안데스. 얘가 안데스 산맥이죠. 그죠? 안데스. 그럼 얘는요? 알프스. 얘는요? 아니요. 피레네. 피레네. 그 다음에 요 피레네 산맥, 알프스 산맥, 히말라야 산맥, 로키, 안데스 산맥, 요게 이제 신기수국 산지니까 아직도 높고 험준한 굴곡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죠? 형성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그죠? 그 험준한 산맥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기수국 산지, 요건 이제 고생대 때 지각 변동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시간이 오래 지났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다? 다 깎여서 낮고 완만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예. 에팔레치아. 예. 그레이트 디바이딩. 예. 그래, 드라까지만 하세요. 드라켄즈버그. 얘는 스칸디나비아 산맥이었죠. 그죠? 요거는 고기수국 산지니까 그렇게 높진 않아요. 좀 완만한 형태고요. 석탄 자원이 조금 많이 매장된 그런 모습입니다. 얘 뭐라고요? 그레이트 디바이딩 에팔레치아 드라킨즈버그 스칸디나비아. 되죠? 얘는 피레네 히말라야 안데스 이런 산맥들이 있는 거죠. 다음 하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긴 강이에요. 물이 흐르는 유량도 제일 많고요. 뭐죠? 이렇게 흐릅니다. 아마존 최장 최대 유량. 얘는 허클베리 핀의 모험, 뭐 톰소의 모험 그 배경이고요. 그죠? 하천 범람으로 유명한 미시시피 강입니다. 미시시피 강. 얘는 머리 달링. 그죠? 특징은 세계적인 농목업지대. 세계적인 농목업지대. 그죠? 그래서 호주는 세계적인 밀 수출국이고요. 호주는 세계적인 소양의 수출국이기도 합니다. 알겠지? 요 히말라야 산맥 요 뒤가 티벳 고원인데 여기가 스촨 사천성입니다. 스촨 사천성. 여기서 4개 하천 중에 첫 번째 타클라마칸 고비 사막 일대를 쭉 지나면서 이렇게 흐르니 이게 황하 되겠습니다. 토양 침식의 대명사. 중국을 딱 반으로 가르는 얘가 양쯔. 그래서 얘가 중국을 강남과 화북으로 나눠요. 맞죠? 이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장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몰라도 되고 그 밑으로 중국에서 발원해가지고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를 지나 베트남으로 슉 나갑니다. 얘가 메콩강이죠. 국제 하천 분쟁의 대명사가 되겠고요. 얘가 겐지스 되겠습니다. 겐지스 강은 힌두교의 성수, 힌두교의 성수, 그죠? 얘는 인더스, 그죠? 얘는 고대 문명 발상지. 황하도 그렇고 인더스도 고대 문명 발상지 되겠죠. 여기가 아나톨리아 반도, 튀르키예 터키 반도인데요. 발원해가지고 시리아, 이라크를 지나 페르시아만으로 샥 빠져나가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이 2개 강이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여기는 비옥한 초승달지대 앤드 고대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고대 문명 발상지대겠고요. 빅토리아 호수 쪽에서 발원해가지고 사하라 사막을 관통해서 이집트 바깥으로 빠져나가. 뭐야 이게?
나일강 얘는 사막을 관통 앤드 고대 문명 발상지 되겠습니다. 그지? 다음에 스위스에서 발원해서 프랑스,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로 빠져나가는 라인강입니다. 다시 뭐라고? 라인강. 라인강 그러면 특징이 국제 하천 분쟁이 많이 일어나겠죠. 딱 봐도 느낌이. 국제 하천 분쟁 대명사. 요 정도로 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되죠? 얘 라인강, 얘는 특징 앤드 토양 침식, 그죠? 토양 침식. 얘는 미시시피. 미시시피가 뭐예요? 처녀예요, 미시시피. 그다음 미시시피. 그래서 얘는 하천 범람의 대명사. 얘는 아마존강, 그지? 최장, 최대 유량, 그죠? 이런 특징. 얘는 머리, 달링, 세계적인 농목업지대 이렇게 볼 수 있게. 얘가 나일강 특징 고대 문명 발상지 사막을 관통한다 뭐 이런 특징이 있죠. 이거 무슨 산맥이라고요? 피레네. 얘는요? 안데스 신기수국 산지들이고 얘는요 고기수국 산지입니다. 에팔레치아 돼요? 얘는요 스칸디나비아 산맥. 됐죠? 다음은 주요 반도. 주요 반도. 자, 반도 얘가 플로리다 반도였죠. 미국 최대 휴양지 플로리다 반도. 얘는 캘리포니아 반도였죠. 캘리포니아 반도. 한반도 되겠고요. 그죠? 크게 얘는 크게 인도 차이나 반도고요. 작게 얘만 따로 부를 땐 말레이 반도라고 부르죠. 얘는 인도 반도고요. 얘는 아라비아 반도겠죠. 얘는 아나톨리아 반도, 터키 반도. 아나톨리아 반도, 터키 반도. 얘는 그리스 반도 또는 발칸 반도라고도 불러요. 그리스 반도, 발칸 반도. 얘는 이탈리아 반도. 포르투갈 에스파냐에 있는 여기는 시베리아 동생 이베리아라고 했었죠. 이베리아 반도. 여기는 스칸디나비아 반도. 얘는 아프리카 뿔 이거 소말리아 반도라고 했었죠. 얘가 뭐라고? 아라비아 반도. 얘는 터키 반도, 아나톨리아 반도. 뭐라고? 아나톨리아 반도. 이거 수능 20번 문제예요. 그렇게 외우라는데 안 외우면 틀립니다. 이런 거. 얘는 그리스 또는 발칸 반도라 그러고 얘는 스칸디나비아 반도. 크게 인도 차이나 작게 말레이 반도. 얘는 플로리다 반도, 캘리포니아 반도. 얘가 킴차크 반도입니다. 얘는 알겠지? 이렇게 해서 반도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은 주요 만 부속해. 주요 만 부속해. 요 받아. 또 지랄이야. 에버랜드 가지도 많이 년들아. 뭐야? 카리브해죠. 캐리비안 카리브해. 여기는 텍사스만, 미국에서 텍사스만, 멕시코에선 멕시코만이라고 불러요. 여기 중국의 남쪽이면 여기겠죠. 동중국해라 그래. 동중국해. 여기가 남중국해고요. 여긴 벵골만입니다. 벵골만. 인도양은 요 바다를 인도양이라 그러고. 요 아라비아 바로 앞에 여기는 아라비아해라고 불러요. 되죠? 요 바다는 뭐라 그러죠? 옛날 여기를 아우르는 대제국이 있었어요. 그리스하고 싸웠던. 그 후예들이 이란이죠.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페르시아만이라고 그러고요. 요 가운데 끝에 있는 여기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유대교 믿는 이스라엘. 그 유대교 이스라엘 하나님한테 십계명 받은 그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모세. 모세가 이거 갈랐다 그러죠. 지팡이로. 무슨 무공을 익힌 거야 도대체. 그죠? 이거 무슨 바다죠 이게? 홍해 되겠습니다. 다시 뭐라고요? 홍해. 얘는 카스피해. 다시 뭐라고? 카스피해. 여기 석유 많아요 저기. 심지어 니네 통합사의 시험범이었습니다. 미치겠죠. 아유 여기는 카리브해. 여기는 카스피해. 여기는 뭐 많다고요? 석유. 석유 분쟁 지역 나왔잖아 이거. 힘드네요. 다음에 요 안쪽에 큰 바다는 뭐라 그래요? 지중해라고 부르고요. 지중해 안에서도 얘만 따로 부를 때는 흑해라고 부릅니다. 흑해. 알았지? 다음에 얘는 뭐라 그러죠? 이쪽에 큰 도시들 다 끼고 있습니다. 뭐 영국의 런던이나 네덜란드 로테르담, 암스테르담이나 알겠죠? 여기 있는 뭐 벨기에 브리셀이나 뭐 덴마크 코펜하겐 큰 도시를 쫙 끼고 있는 이 바다. 북해입니다. 북해. 다시 뭐라고요? 북해. 여기는 뭐라 그러죠? 발트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한다고? 요 반도는 뭐라고? 발칸 반도. 여기는 뭐라고? 발트해. 요거는 뭐라고? 카스피해. 얘는 뭐라고? 카리브. 얘 무슨 산맥? 안데스 산맥. 얘는 알프스 산맥. 헷갈리지 말고 좀 잘 좀 드세요. 알았죠? 얘는 페르시아만. 홍해 페르시아만. 알았지? 얘는 남중국해. 얘는 텍사스만 멕시코만. 텍사스만 멕시코만. 혹시 이 나라 뭔지 아나요? 지금 미국이 여기 공격했어요. 베네수엘라입니다. 뭐가 많아요? 어느 정도로 많아요? 세계 매장량 1위예요. 난 진짜 그 석유 처먹으려고 전쟁 일으킬 줄 몰랐다. 트럼프 진짜 이 새끼 쩔어요. 그죠? 미친놈이에요 이거. 석유 먹겠다고 전쟁 일으키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죠? 아유, 대통령 잘 뽑아야 돼요. 미국 사람들도 지금 그죠? 자, 요렇게 해서 저번 시간 공부했던 거 쭉 복습 한번 해봤고요. 저번 시간에 위도, 경도, 위선, 경선, 저위도, 고위도 막 이런 개념들 본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위선은 뭐죠? 위선? 위선이 뭐죠? 위선? 가로로. 뭐를 기준으로? 가로 세로는 뭐를 기준으로? 적도를 기준으로? 자전축. 다시 뭐라고? 자전축을 기준으로 수직으로 그어진 선들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자전축이야 이게. 그렇다고 뭐 지구가 실제로 뭐 꽂혀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 오뎅적 사고죠, 그죠? 오뎅 꼬치도 아니고 이게 꽂혀 있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가상의 선이죠. 지구가 자전을 하는 가상의 축입니다. 그죠?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지구상에 그어졌는데 이렇게 그어진 선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각도가 딱 자전축하고 뭐야 90도 각도 수직선을 이루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위선 그러면 뭐다? 자전축과 수직이 되게 그은 선을 위선이라고 불러요. 경선은 뭘까요?
자전축과 수평인에게 그어진 선이니까 자전축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어진 선들이에요.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쭉 그어진 거죠. 쭉. 이해됩니까? 그렇게 해서 그어진 걸 경선이라고 불러요. 알겠습니까? 근데 위도는 뭔가요? 그럼 위도? 각도니까 뭐를 기준으로? 지구 중심을 기준으로. 뭐를 기준으로? 지구 중심을 기준으로. 그 위치가 지구 중심으로부터 이루는 각도예요. 이해돼요? 그럼 봐봐요. 지구 중심으로부터 내가 중심이야. 이 배꼽이 지구 중심이야. 중심에서 북쪽으로 30도를 꺾었어. 이게 30도야, 30도. 북쪽으로 30도. 그리고 뺑 둘러 그은 선은 뭐라고 불러? 북위 30도 위선이라고 하는 거야. 선인 이거 동그랗게 그어진 선이고 각도니까 그러니까 북위 30도에서 그어진 위선이니까 뭐라 그래? 북위 30도 위선 이렇게 말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구 중심부에서 북위 60도를 꺾어 놓고 그어진 선이 있어요. 이건 뭐라 그래요? 북위 60도 위선이라고 부르겠죠. 그럼 남쪽으로 40도 꺾었어. 이게 40도, 남쪽 40도. 여기서 그으면 뭐야? 남이 40도 위선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안 꺾었어. 북쪽, 남쪽 하나도 안 꺾었어. 여기서 그냥 그은 건 뭐라 그래요? 위도, 영도, 위선 또는 적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 뭐로부터? 중심으로부터 이루는 각도예요. 지구 중심에서 이루는 각도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위도. 다시 뭐라고? 위도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러면 가운데 뭐가 있겠어? 적도가 있겠죠. 적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적도를 기준으로 위쪽을 뭐라고 불러요? 북반구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북반구. 아래쪽을 뭐라고 불러요? 남반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돼요? 됐어요? 초등학교 수업하는 기분이네요. 초등학교 때 공부를 좀 열심히 했었어야지, 새끼들아. 봐봐, 그래서 요게 영도고요. 요게 뭐겠어? 북이? 얘는 북이 60도. 얘는 남이? 얘는 남이? 자, 보세요. 우리는 적도에서 가까운 북이 20도, 남이 20도 이 사이지요. 여기는 위도 수치가 커야 작아요? 작죠. 상대적으로 북이 1, 2, 3, 4, 5, 6, 7, 8, 남이 1, 2, 3, 4, 5, 6, 7, 8 뭐 이런 거니까 수치가 작죠. 그래서 요 북이 20도, 남이 20도 이 사이 지역을 뭐라고 부를까요? 위도 수치가 작으니까 저위도로 갈수록. 다시 뭐로 갈수록? 저위도로 갈수록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저위도라 그래. 저위도. 저위도. 그러면 30도, 60도 사이 지역은 뭐라 그럴까요? 중위도라고 불러요. 근데 요거는 무슨 중위도? 뭐 하는 거 이 새끼들아. 위쪽은 북반구, 밑에 남반구라니까. 그럼 여기 뭐라고 붙이면 돼? 북반구 중위도 이렇게 부르시면 돼. 이해돼요? 그럼 남이 30도, 60도 사이 지역은 뭐겠어? 남반구 중위도 이렇게 되겠지. 대한민국은 북반구 중위도에 위치한다. 못 알아먹는다니까 뭔 소린지. 남반구 아니고 북반구고 30도, 60도 사이 중위도 지역이라고. 알겠죠? 어떻게 알아? 우리나라 남북 딱 갈라놓은 선이 뭐야? 그 38선이 무슨 38인데 그 38이? 뭐 38년에 걷냐? 그럼 38번 그었냐? 북이 38도 선이에요, 그게. 이해되죠? 그 우리나라는 남쪽 최남단이 마라도거든요. 북이 33도. 최북단은 함경도 온성군 육포진 북이 43도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니까 딱 중위도 여기 위치합니다, 우리나라. 북반구 중위도. 알았지? 그 요 위쪽은 뭐라 그래? 고위도라 그러겠지. 다죠? 여기도 고위도라고 부르지. 북반구 고위도, 남반구 고위도 이렇게 부르는 거죠. 되십니까? 그러면 지구 중심부 쪽으로 들어갈수록
태양이 비추는 입사각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중심부로 갈수록 어때요? 더 더워져요. 알겠습니까? 왜요? 그러니까 왜 더 많이 받냐고. 어? 입사각이 높은 후에 많이 받아. 넌 했잖아 저번 시간. 어? 아니 태양빛이 이렇게 들어올 때 왜 여기는 더 많이 받고 여기는 적게 받아? 여기는 이렇게 막 집중 공략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를 태양빛이. 어? 한 곳에 있으니까. 도니까. 이렇게 비치니까. 닿는 면적이 달라? 왜? 그럼 쉽게 설명하면 요 같은 간격 안에 들어있는 태양빛의 양은 항상 같아? 그렇다면 설명이 되죠. 같은 요 면적 범위, 그죠? 거리가 같죠? 지금 요 거리가. 요 안에 들어있는 태양빛의 양이 같다 그러면 여기는 좁은 면적이 같은 양의 빛이 들어오는 거고 여기는 좀 더 넓은 양이 여기는 더 넓은 양의 빛이 같은 면적이 들어오는 거니까 여기는 좁은 면적에 같은 양이 들어오니 더 어때? 단위 면적당 태양빛의 양이 많고 여기는 넓은 면적에 같은 양이 들어오니 단위 면적당 태양빛의 양이 적어진다 뭐 이렇게 설명이 될 텐데 요 면적 안에 들어있는 태양빛의 양이 항상 같냐고. 왜 같냐고. 같거든요. 왜 같냐고. 아니 여기는 빛이 이렇게 몇 가닥 들어오는데 여기는 몇 가닥이 들어오면서 막 이렇게 막 꺾여서 막 더 들어올 수도 있잖아. 태양빛은 지표에 들어올 때 이렇게 꺾여 들어오는 빛이 하나도 없어요? 다 수평으로만 들어와요? 맞다니까요. 뭘 아니라 그래 또. 태양빛은 지표에 들어올 때 무조건 수평으로 들어와요. 어? 아, 나 자꾸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네. 태양빛은 지표에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오는 빛이 없어요. 어떤 빛은 막 이런 게 없어요. 빛은 다 수평이에요. 모든 태양빛은 오로지 수평으로만 들어와요. 수평으로만, 딱 수평으로만 들어와요. 이게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다 수평으로만 들어와, 모든 태양빛은. 왜 그럴까요? 내가 학교 다닐 때 궁금했었거든, 이런 게. 선생님이 맨날 태양빛은 수평으로 들어온다 그러는데 왜? 설명해주는 선생님이 한 명도 없었어. 그래서 난 너무 힘들었거든, 그런 게. 그냥 외워야 되는 거야. 왠지도 모르고. 알았지? 왜 그 수평으로 들어올까? 너 했잖아, 예서야. 태양이랑 지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래요. 무지하게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래요. 이게 지구가 여기 있고 태양이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태양은 하나의 어떤 핵분열을 하는 발광체란 말이야. 여러 각도로 빛이 막 발사가 되겠죠. 여러 각도로. 맞지? 맞지? 여러 각도로 빛이 막 발사가 될 겁니다. 막 그대로 오는 것도 있고 막 난리가 나면서 막 발사가 되겠죠. 그지? 근데 이렇게 가깝잖아요. 그러면 요 각도의 빛도 들어오고 요 각도의 빛도 들어오고 요런 각도 빛도 들어오고 막 들어올 거예요. 맞죠? 요런 각도 빛도 들어오고. 맞죠? 여러 각도의 빛이 막 들어올 거예요. 이해됩니까? 멀어져 볼게요. 요거 들어갈까요? 괜찮아 보이죠? 끝털이 걸릴 것 같은데요? 이게 들어가나요? 얘는요? 들어갈까요? 어려운데요, 이거? 이 정도만 꺾여도 안 들어가요. 됩니까? 더 멀어져 볼까요? 지구하고요, 정확하게 수평으로 딱 걷을 때, 맞닿는 요 범위에서 딱 일직선으로 발사된 빛만 딱 들어가요. 0.00001도라도 살짝 꺾이지 않으면 안 들어가요, 이거. 근데 이 정도 멀까요? 지구하고 태양이? 진짜 졸라게 멀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멀어요. 그
그 먼 거리에서 지구하고 정확하게 일직선으로 맞닿는 범위에서 일직선으로 발사된 빛만 딱 들어오고 나머지는 다 벗어나 버려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하나의 동일한 발광체니까 다 어떤 같은 폭발의 크기를 갖고 있을 거란 말이야. 하나의 발광체니까. 이 안에서 여러 각도로 빛들이 막 발산되겠지만 같은 범위 안에서 수평으로 발사된 빛들의 양은 아마 동일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 들어있는 태양빛의 양은 다 같은 거야. 근데 여기는 이게 들어오면 이 범위에 태양빛이 같은 양의 태양빛이 들어오는 거고 여기는 요 범위에 들어오는 요 정도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빛이 들어오는 게. 이해됩니까? 크게 이해죠. 무조건 수평으로만 빛이 들어오는데요. 됩니까? 근데 요 범위와 같은 범위잖아요, 지금. 맞지? 요 범위 안에 들어있는 태양빛의 양이 동일하다고요. 근데 얘는 이 면적에 같은 빛의 양이 들어오는 거고 얘는 이 면적에 들어오는 거고 얘는 이 면적에 들어오는 거란 말이지. 맞아요, 틀려요? 그럼 태양빛은 같은 양의 빛인데 넓은 면적으로 받으니까 아무래도 같은 1제곱킬로미터 면적으로 놓고 보면 얘는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추워지는 겁니다. 이해되나? 그래서 간단하게 사람이 서 있을 때 여기는 태양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얘한테 물어봅시다. 야, 태양 어디 있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여기 있어. 이렇게 되는. 이해되죠? 얘는 이렇게 서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태양 어디 있어? 저기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잎사각이 살짝 누운 거죠, 그죠? 얘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렇게 서 있을 거 아닙니까? 야, 태양 어디 있어? 그러면 저기 있는데? 이렇게 저기. 완전 누워버리죠. 그러니까 태양과 지표가 이루는 각도가 점점 누우면 누울수록 예각으로 누우면 누울수록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넓은 면적에 같은 빛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훨씬 추워지는 거죠. 중심부 쪽으로 갈수록 지표와 태양 잎사각이 높아지게 되고 좁은 면적에 같은 양이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더워지는 거고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지금 하나 기억해도 태양빛은 절대 수평으로 들어오지 꺾이는 빛이 없어요. 왜 그렇다고요? 멀어서. 알겠죠? 골 때리는 게 과거 애들도 몰라 이거 물어보면. 못 맞췄다니까 과거 애들이. 알겠지? 뭐지? 걔네 뭘 공부한 거야 걔네들은. 그냥 공식 외워갖고 갔나? 이상한 일이야. 그지? 가장 기본인데. 그래서 지구는 중심부로 가면 갈수록 어때요? 태양 잎사각이 높게 올라서기 때문에 저위도 쪽으로 들어갈수록 더워지고 고위도로 갈수록 추워지는 거예요. 알았죠? 바꿔 얘기하면 북반구에서는 어디로 갈수록 더워져요? 남쪽으로 갈수록 더워지고요. 남반구에서는 어디로 갈수록? 북쪽으로 갈수록 더워져요. 반면에 북반구는 북으로 갈수록 고위도가 되니까 추워지고요. 남반구는 남쪽으로 갈수록 고위도가 되니까 추워지는 거예요. 잎사각이 누워버리고요. 말뜻 이해됩니까? 알았지. 좋아. 여기까지 정리됐어. 다음. 경도라고 하는 것과 위도라고 하는 것, 경선, 위선을 우리가 놓고 보게 되면 위선은 북이 몇 도까지 존재할까요? 90도까지 존재하겠죠. 야, 북이 100도는 왜 없나요? 야, 북이 80도 선하고 삥 그은 거하고 북이 100도 선하고 두 개는 같은 선 아니야? 그지? 우리 이 정도 머리는 돌잖아, 그지? 그러니까 90도까지 존재하는 거야. 그럼 남이도 몇 개까지 있겠어? 90도까지 있죠. 남이 100도는 또 남이 80도하고 같은 선이니까. 알겠죠? 그럼 위선은 총 몇 개 있는 것이다? 180개 위선이 있는 거죠. 알겠죠? 그럼 경선은 어떻다고요? 자전축과. 내 지금 중심부 자전축이면 여기서부터 수평에 되게 그대로 딱 긋는 거야. 그대로 딱 긋는 거야. 이렇게 그으면 지구는 한 바퀴 돌면 몇 도? 한 바퀴 돌면 180도라고? 여기서 180도 돌면 여기지 인연들아. 틀려요. 몇 도? 그럼 경선은 몇 개 있어? 360개 경선이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근데 경선도 기준점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모든 경선을 다 똑같이 부를 수는 없고 경선마다 붙이는 명칭이 있어야 되니까 모든 경선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고.
영국의 런던의 그린위치 천문대를 지나는, 그러니까 지구에서 여기 영국 있고 여기 우리나라 있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영국의 그린위치 천문대 여기를 지나가는 이 경선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본초 좌우선 또는 경도 영도 경선이라고 하는 거야. 요걸 영으로 잡은 거야. 이해돼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잘 봐. 여기에서부터 이쪽으로 가면 동쪽이야 서쪽이야? 동쪽이죠. 동쪽으로 10도 꺾었어. 거기서 그은 경선, 이건 뭐라 그래? 동경 10도 경선이 되는 거야. 뭔지 알겠어요? 그럼 이 본초 좌우선 기준으로 해서 서쪽으로 90도 꺾었어. 이렇게.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그은 건 뭐라 그래? 경선은. 서경 90도 경선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요 본초 좌우선 기준으로 해서 동쪽으로 몇 도? 120도 꺾었어. 몇 도 꺾었다고? 120도. 여기다 그은 건 뭐라 그래? 동경 120도 경선. 알겠죠? 야, 이런 식으로 긋다 보면 뭐 재밌는 게 있다? 어디서 경선이 만날 것 같아? 그치. 동경 180하고 서경 180이 두 개가 하나가 아닐까? 왜? 그잖아. 두 개가 만날 거 아니야. 아, 이해됩니까? 그래서 180도 뒤쪽에 있는, 본초 좌우선으로 180도 뒤쪽에 있는 이 경선은 동경 서경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그냥 180도 선이라고 불러요. 그냥 180도 경선이에요. 동경 서경이라고 쓰지 않아요. 알았죠? 선생님 전에 있던 학원에 과학 선생님이 나한테 와서 물어봤었어. 이거 어떻게 불러요? 알려드렸어. 왜 그런지도 내가 좀 이따 알려줄게. 알아듣겠지? 과학생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이게 과학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안 다루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다뤄요. 이거 인위적 시간 계산이 엄청 중요하거든. 자전은 뭐하고 관련성이 커요? 시간. 낮밤 시간. 그죠? 이게 이렇게 돌면서 여기 태양이 이쪽에 있다 그러면 이렇게 아침이 돼서 해가 기울다가 저녁이 돼서 깜깜해졌다가 다시 아침이 되면서 해가 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관련성이 크다? 하루를 기준으로 시간과 관련이 크고 낮밤으로 관련이 큰 거고요. 이해됩니까? 위도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 입사각을 주로 결정하기 때문에 태양이 들어오는 지표와 이루는 입사각을 결정하기 때문에 위도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기온과 관련성이 커요. 뭐? 기온. 기후라고 하면 안 되고 기후는 기온, 강수 막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개념이니까 강수하고 관련은 없고 그래서 주로 기온과 관련성이 크죠. 모든 지구상의 온도는 다 태양과 관련이 있으니까. 아, 그렇겠죠. 누가 뭐 지구 안에서 보일러 때요? 다 태양으로부터 오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귀뚜라미 보일러 있어요, 이 안에? 아니잖아요, 그지? 아, 또 세대 차이 느끼네. 근데 귀뚜라미 보일러 모르지? 알아? 그래, 같은 세대구나. 경동 나비엔 말. 자, 그만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볼 수 있겠다. 이제부터 졸라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보세요. 이 무슨 문제가 이제부터 벌어지냐면 이 태양이 이렇게 있잖아요. 태양빛이 이렇게 수평으로 발사가 되겠죠, 그죠? 근데 태양빛과 지구가 이루는 각도가 딱 90도로 이렇게 서 있다면, 뭐로 서 있다면? 90도로 서 있다면, 이게 90도로 서 있다면, 여기다 예를 좀 들어서 그려줄게. 자전축이 태양이 이렇게 태양 눈, 코, 입 태양 이렇게 태양빛이 이렇게 수평으로 발사되지 않겠습니까? 다 수평으로 들어온다 그랬죠. 지구상에 들어오는 건 졸라 머니까. 알았죠? 이렇게 자전을 하면서 이게 공전을 할 텐데 맞지? 이렇게 자전하면서 이렇게 공전 자전은 몇 시간? 24시간에 한 바퀴씩 도는 거고 공전은 한 바퀴 도는데 365일 걸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게 6월 21일이 되면 몇 월 며칠?
이쯤 와 있고요. 9월 달에 이쯤 가 있고 12월 달이 되면 여기가 있습니다. 이해돼요?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도는 거야. 근데 이게 만약에 자전축이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뭐 위선들도 이렇게 거지겠죠. 돼요? 이런 식으로 위선이 딱 수직으로 거지니까 태양빛과 이 뭐가 자전축이 이루는 각도가 딱 수직으로 딱 정확하게 들어맞게 자전축이 딱 되어 있다면 여기는 어때? 6월이나 12월이나 태양 입사각은 90도예요. 이해 안 돼요? 태양 입사각은 6월 쉽게 말하면 이쪽 왼쪽에 있을 때나 태양 기준 오른쪽에 있을 때나 자전축과 태양이 이루는 각도가 딱 어때? 자전축이 딱 수직으로 서 있다면 태양빛과 이루는 각도가 수직으로 서 있다면 그러면 적도는 항상 태양빛은 90도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1년 내내 그냥 어때요? 계속 입사각은 머리에 있고 계속 더워요. 되죠? 다음에 요 위쪽에 30도 지역과 남쪽의 30도 지역은 입사각이 어때? 거의 비슷하겠죠. 태양 입사각은 대략 한 70도 정도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북반구 중위도 남반구 중위도 여기는 대략 70도 정도로 비슷할 거예요. 여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입사각은 거의 같겠죠. 변함이 없겠죠. 수직으로 서 있다면. 그래서 여기는 항상 어때? 1년 내내? 온난한 정도 성격이겠죠. 1년 내내 그럴 거예요. 이해됩니까? 돼요, 안 돼요? 여기는 태양 입사각이 어때? 항상. 몇 월 달이 되든 항상 누워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추울 겁니다. 이해됩니까? 잘 들으세요. 태양빛과 자전축이 이루는 각도가 수직으로 서 있는 상태에서 공전을 한다면 이해돼요? 지구의 공전궤도와 태양빛이 이루는 각도가 딱 수직으로 바로 서 있다면 그렇다면 어느 지역에서도 계절 변화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적도는 1년 내내 계속 덥기만 하고요. 중위도 쪽은 계속 온난하고요. 고위도 쪽은 계속 춥기만 할 거예요. 계절 변화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해됩니까? 알겠죠? 근데 모든 문제는 뭐로부터 발생해요? 요지랄하거든요. 태양빛이 이렇게 수평으로 들어올 때 자전축이 니미를 이게 23.5도 옆으로 끼울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안 돼 있고 이게 이렇게 끼울어 갖고 이렇게 돌아요. 요지랄한다니까 이게 이것 때문에 전 지랄이 나는 거거든 모든 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오케이? 그리고 봐봐. 이 뒤쪽은 왜 살짝 까무티티하게 여기는 까무티티하게 돼 있을까? 등지고 있으니까 밤이죠. 그래서 지구가 자전할 때 이 뒤로 들어가면 밤이고 앞으로 나오면 낮이 되고 이렇게 도는 거야. 여기는 왜 그냥 다 까매? 여기는 우리가 본 시선이 이쪽이니까 다 뒤통수밖에 안 보이는 거죠. 이해됩니까? 여긴 계속 앞면만 보이. 그걸 표현한 거야. 됩니까? 이제 잘 봐봐. 자전축이 몇 도 기울어 있다고요? 23.5도 기울어 있어. 이것 때문에 그냥 아주 난리가 나는 거야. 알았지? 잘 들어. 이쪽에 있을 때가 몇 월이라고? 여기 있을 때가 21일이야. 태양빛은 딱 어떻게 들어와? 이렇게 수평으로 다 똑같이 수평으로 들어와. 태양빛은 항상 수평으로 들어와. 알았지? 잘 봐. 6월 21일에 태양이 비추는 입사각이 태양 입사각이 지표와 수직을 이루는 지점이 여기가 적도잖아요. 자전축과 수직이 되게 근 이게 이제 위선이고 그 중에 가운데 여기가 적도일 거 아닙니까? 적도. 싱가포르 지나가는 게 적도예요. 알았지? 영도라고. 근데 여기는 90도가 아니죠 지금. 6월 21일에는 지금 보니까 어디가? 여기네. 이해 안 돼 이거? 못 알아먹겠어? 알아먹겠어? 지금 보니까 6월 21일에는 태양 입사각이 90도로 올라서는 지점이 어디예요? 여기예요. 아유, 여기가 90도예요. 태양이 가장 90도로 높게 올라서는 지점이 여기라고요. 여기. 됐습니까? 되지. 정확해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지나가고요. 대만 쪽 딱 지나고 정확합니다. 여기에요. 여기.
알겠습니까? 여기야. 그러면 생각해봐. 우리나라 여기 있잖아. 그리고 적도가 여기 있잖아. 그럼 우리나라는 여기 있는 거, 이 상태 도니까 여기 있는 거라고, 여기. 알겠죠? 여기 있는 거라고. 우리나라가 태양 입사각이 90도로 내리쬐는 지점으로부터 우리나라가 더 가까워, 적도가 더 가까워. 그래서 니네 6월 달에 아프리카보다 우리가 더 더워요. 아프리카 애들이 한국 가가지고, 한국은 중위도니까 좀 시원하겠지. 그리고 한국 갔다가 6월, 7월 달 이때 오면 뭐 해요? 쉣! 막, 팍! 이러다가 애들이 막, 뭐냐고 막 더 뒤지겠다고 막. 아프리카 애들 막 시커먼 애들이 막 헉헉거린다고 애들이. 이때 우리가 더 더워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태양 입사각이 90도로 올라서는 지점이 6월 21일이 되면 가장 위도상 북쪽으로 올라오거든요. 알겠죠? 그게 6월 21일이에요. 그래서 6월 21일이 됐을 때 태양 입사각이 90도로 내리쬐는 지점이 가장 북쪽까지 올라오게 되는데 그때가 6월 21일이고 그 선이 몇 도게? 북이 23.5도가 되겠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북회귀선이라고 합니다. 들어본 적 있어요? 처음 들어봐요. 이게 뭐라고요? 북회기선이에요. 그래서 북회기선 그러면 북회기선은 태양 입사각이 지표의 90도로 내리쬐는 그 지점이 위도상으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이게 기울어 있기 때문에 자전축이. 알겠지? 근데 태양 입사각이 지표의 90도로 내리쬐는 그 위도 지점이 가장 북쪽으로 올라왔을 때가 6월 21일이고 그때 위도선이 바로 북위 23.5도 북회기선이 되겠습니다. 알았죠? 요때를 기준으로 공전을 이쪽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전을 하기 때문에 돼요? 이렇게 공전을 하기 때문에 요 6월 21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뒤로 가면서 어떻게 돼요? 태양 입사각이 90도로 내리쬐는 지점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요. 이해돼요? 그러다가 12월 21일이 되면 여기 와 있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태양 입사각이 가장 90도로 내리쬐는 지점이 지금 적도가 아니죠, 또. 적도가 아니에요. 태양은 이렇게 비추는 거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죠? 어디가 됩니까? 여기가 된다고요. 이해됩니까? 안 됐어? 됐어? 여기라고, 여기. Understand? 그래서 여기가 뭐야? 남의 기선이야. 12월 21일이 되면 태양이 지표상에 90도로 내리쬐는 지점, 위도 지점이 가장 남쪽까지 내려가는 시기가 12월 21일이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지표상의 태양빛이 90도로 내리쬐는 위도 지점이 6월 21일 이후로 가게 되면 이때 정점을 찍고 6월 21일 이후로부터 점점 위도상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야. 그러다가 12월 21일이 됐을 때 어디까지 내려와? 남이 23.5도 지점까지 태양 입사각이 90도로 내리쬐는 위도 지점이 내려온다고. 알겠습니까? 왜? 모든 게 다 뭐 때문에 벌어지는 거야?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이 벌어지는 거야. 저 새끼 때문에. 알아듣겠죠? 이 새끼의 삐딱한 것 때문에. 알겠습니까? 요게 뭐라고? 남이 23.5도 지점이라고. 이걸 뭐라고 부를까? 남의 기선이라고 불러. 돼요? 얘는 북해 기선이야. 얘는 남의 기선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잘 생각해봐. 6월 달이 되면 북반구 쪽은 지금 태양 쪽으로 이렇게 내밀고 있어요. 맞아, 틀려요? 그리고 태양 입사각이 가장 90도로 내리쬐는 지점이 북위 23.5도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6월 21일에는 태양 입사각이 한 70도, 80도, 90도 이렇게 높은 선상에 놓여있는 위도 지점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대략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요 정도 범위가 뭐가 돼요? 태양 입사각이
90도 정도로 거의 90도 못해도 70도, 80도, 90도 선상에서 노는 아이더워 섹터야. 다시 뭐라고? 아이더워. 아이 더워. So hot 새끼들아 so hot. 알겠죠? 여기가 아이더워 섹터야. 내가 그냥 정했어. 큐티 하잖아. 그지? 요 정도가 아이더워 섹터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태양 입사각이 70도, 80도, 90도 정도 되니까. 알겠습니까? sorry. 조금 더 올라갑시다. 이 정도. 됐습니까? 요게 아이더워 섹터야. 알았지? 근데 12월 21일 정도가 딱 됐을 때는 언제가 됐을 때? 12월 21일 정도가 됐을 때는 지금 태양 입사각이 90도로 내리쬐는 위도 지점이 남이 23.5도까지 내려가 있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 아주 더운 아이더워 섹터가 어디까지 가 있어? 여기서부터 요 정도까지라고. 요 정도가 아이더워 섹터야. 느낌 와요? 이거 무슨 말인지? 요 정도 범위가 태양 입사각이 지금 이것과 이루는 각도가 한 그래도 70도로부터 90도 정도 사이로 내리쬐는 지점이야. 요 정도 범위라고. 이해돼요? 여기는 딱딱 요 정도 범위고 요 정도. 됐습니까?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럼 잘 생각해봐. 지금 보면 북위 23.5도에서부터 남위 23.5도 있죠. 북위 23.5도로부터 남위 23.5도. 요 사이 지역은 6월이 됐든 12월이 됐든 아이더워 섹터 안에 다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항상 들어있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계절 변화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이해 안 돼요? 북위 23.5도로부터 남위 23.5도 여기는 항상 아이더워 섹터 안에 들어있어요. 물론 약간의 덥고 춥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연교차 2도 나요. 2도. 몇 도요? 2도 나요. 2도. 여름은 28도, 겨울은 26도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네한테는 뭐밖에 없어요? 여름밖에 없어요. 여름의 종류는 두 개예요. 졸라 더운 여름하고 졸라 더운 여름이 있어요. 이해돼요? 네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항상 아이더워 섹터 안에 노는 애들이에요. 알간? 그래서 요 사이 지역, 여기로부터 여기까지 요 사이 지역, 요 사이 지역의 특징 그럼 어떤 특징이 있다? 계절 변화가 없어요. 만약에 동남아시아로 여러분 신혼여행 가기로 했는데 남자친구가 야 지금 11월인데 우리 같은 북방구니까 겨울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코트 좀 챙겨가야 되지 않을까? 그냥 바로 파혼하세요. 그러냐고 무슨 그지? 같이 살 가치가 없어요. 야 동남아는 아이더워 섹터 안에 들어있는 애예요. 북해기상 아래에 있어요. 얘는 안에 들어있다고. 이해됩니까? 여기는 항상 반팔만 챙겨가면 돼요. 베트남 사람 코트 있는 소리 하고 있네. 그죠? 그죠? 베트남 사람 장갑 끼는 소리 하고 있네. 그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가 없다? 계절 변화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이해됩니까? 연교차는 뭘까요? 1년 중 가장 더운 달의 평균 기온과 1년 중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의 차이를 연교차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여름 겨울 온도 차이예요. 일교차는 뭘까요?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대 기온과 가장 추운 시간대 기온의 차이를 뜻하니까 낮밤으로 온도차가 생기는 거 당연히 해 뜨면 더워졌다 해 지면서 추워졌다 할 거 아닙니까? 맞죠? 보통은 연교차, 일교차 뭐가 클까요? 일교차가 크다고? 하루 중 낮밤으로 생기는 온도차 끽해봐야 뭐 8도밖에 더 납니까? 근데 연교차는 그래도 여름 겨울 차이니까 사실은 연교차가 더 커야 일반적인 거죠. 근데 여기는 연교차가 2도밖에 안 나다 보니까 아무리 그래도 해 뜨고 지고에 따라서 한 6도는 벌어지거든요. 어디든.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연교차, 일교차 비교했을 때 뭐가 더 커요? 일교차가 더 커요. 이거 시험 문제 무조건 나와요. 일교차가 여기는 더 커. 무조건 요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커피벨트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북위 23.5도, 남위 23.5도 사이 지역을 커피벨트라고 불러요. 잠깐만요. 이렇게 그으면 안 돼요. 30도까지 가면 안 되고요. 23.5도로 가야 돼요. 뭐로 가야 된다고요? 23.5. 이렇게. Sorry.
이렇게. 되죠? 요거는 몇 도라고? 북해 기선, 남해 기선, 남이 23.5. 요 사이 지역입니다. 여기를 우리가 커피 벨트라고 불러. 커피 벨트. 됐습니까? 왜 커피 벨트라고 할까요? 맞아요. 커피는 1년 내내 더운 기후가 나와야만 재배가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커피 키워 못 키워요? 못 키워요. 커피 그러면 유명한 나라가 어디죠? 커피 생산 1위. 모르면 처먹지도 마. 쌍화차나 드세요. 브라질입니다. 2위 베트남이에요. 베트남 여기 이쪽에. 3위가 콜롬비아입니다. 알겠죠? 원산지는 에티오피아죠. 그죠? 다 이 커피벨트 안에 들어있어요.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를 커피벨트라 그래요. 다음 여기는 무슨 경험을 할까? 태양 90도. 다시 뭐라고요? 태양이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는 경험을 해요. 태양 어딨어? 이 경험을 한다고요. 알겠죠? 1년에 몇 번 할까요? 1년에 몇 번 할까요? 태양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는 경험을. 뭐라고? 아니 생각해봐. 이게 이 태양이 90도로 내리쬐는 지점이 이게 지금 자전축 세워놓은 거야. 내리쬐는 지점이 6월 21일에는 어디까지 갔다가 북위선 정도까지 갔다가 꺾여가지고 이후로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내려오는 거야. 그리고 12월 20일이 되면 남이 3.5도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지점은 알겠죠? 한 번 90도 됐다가 다시 90도 돼서 내려오면 1년 지나가는 거야. 그럼 몇 번 경험해? 한 번은 무슨 한 번이야? 90도로 태양이 90도로 내리쬐는 지점이 지금 한 번 왔죠?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여기까지 와야 1년이니까 감은 3번 지나갔고 오무 3번 지나가니까 2번 경험하죠. 못 알아먹겠어? 이거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선풍기라고 생각하면 돼. 선풍기가 한 번 왔다 갔다 하면 난 2번 쐬는 거 아니야. 대신에 맨 끝에 있는 사람은 조금 길게 쐬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북핵에서 남이 걸쳐 있는 곳들은 길게 한 번에 90도 경험을 하게 되는 거고 안쪽에 있는 곳들은 다 2번씩 태양 90도 올라서는 경험을 하게 되죠. 못 알아먹겠어? 알아먹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태양 90도를 경험하게 돼요. 우리나라는 태양 90도 경험 못해요. 90도에 가깝게는 가요. 근데 우리는 이 경험은 못해요. 태양 어딨어? 저기 있네, 요 정도까지인데요. 여기 있네는 안 된다고 우리는. 알겠죠? 이해돼요? 요거는 커피벨트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전축이 어떻다면 태양 입사각과 정확히 90도를 이루고 있다면 그 상태에서 공전을 한다면 어때요? 모든 지역의 계절은 있을 수 없어요. 요거 확실히 이해되냐 지금? 그냥 열대기후 지역은 항상 입사각 90도, 30도 지역은 항상 70도, 60도 지역은 항상 30도 이런 식인 거야. 태양 입사각이 1년 내내 고정돼 있을 거라고. 계절 변화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이게 끼우러 가지고 가다 보니까 태양이 어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우, 야, 올라섰다, 야. 뭐로 조금 좀 눕는데, 야, 한참 누웠는데, 다시, 올라섰다, 야. 알겠죠? 뭐야, 자꾸 누워버리다, 야, 저 지평선에 걸려있는 태양이, 야, 다시 올라섰다, 야. 우리나라는 이게 반복이 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알았지?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북반구 중위도죠. 여기. 우리나라하고 위도상 딱 거의 정반대쪽이 어디입니까? 호주의 수도 캔버라 그 밑에 막 시드니 막 이런 곳입니다. 뭐 옆에 있는 뉴질랜드 막 이쪽이 우리하고 좀 반대쪽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요 두 군데를 비교를 해볼게. 6월 달이 되면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 돌아서 이렇게 도는 거니까 여기지, 여기. 맞지? 우리나라는 여기라고, 여기. 우리나라 여기. 여기. 호주 캔버라는 지금 이쪽이라고. 맞죠? 얘네 둘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6월 21일에 우리나라는 어때요? 적도보다 더워요. 여기보다 덥다니까요, 적도보다. 진짜 미쳐요, 미쳐. 여름에 몇 도까지 가요? 그 낮 최고 기온은 37도, 40도까지도 찍죠. 대구는 껐떡하면 40도예요. 사람들 미쳐버리잖아요, 막. 그지? 나 진짜 아직도 생각나.
우리나라에서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했던 거 아니야? 한 번 했었어. 우리나라에서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를 한 번 했단다. 어디서 했어요? 대구에서 했어. 나 아무래도 의도적인 것 같아 이거. 대구는 우리나라 극서지예요. 여름에 가장 더운 곳이거든요. 그죠? 그 6월 달에 대구에서 육상 선수권 대회를 했었는데 그 우사인 볼트도 왔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게요? 세계 기록이 단 2개밖에 안 나온 유일한 대회입니다. 나 뭐 봤냐면 선수들이 포기하는 거 봤어요. 거기 이렇게 뛰는 거 3000m 뛰는 거 있거든요. 트랙 3000m 뛰는 거. 정말 한 명 빼고 다 쓰러져 가지고 토하고 막 알겠죠? 오바이트 쏠려고 토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진짜. 내 생각에 그 100m 경기 뛰는데도 나 깜짝 놀랐다니까. 9초대가 안 나와요. 다 10초대 무슨 여자 경기도 아니고 다 10초대가 웬 말이에요. 9초대 넘은 지가 언젠데. 알겠죠? 9초대가 우사인 볼트도 9초 겨우 9초대 찍었어 막판에. 알겠지? 나중에 영상 한번 봐봐.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대 최악의 대회. 알겠죠? 대구에서 열었을까요? 여름에 미친다니까요, 진짜. 알았지? 무지하게 덥습니다. 되죠? 근데 여기 있는 캔버라 쪽은 어떻습니까? 여기는? 지금 지표가 이러니까요. 태양 잎사귀 이렇게 누워있거든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 확 누워있거든요. 이 아이다호 섹터에서 뒤로 가 있거든요. 잎사귀 누워있어요. 그 여기는 좀 춥죠. 그래서 여긴 겨울이야. 알겠죠? 남반구 쪽은 겨울이야. 야, 이때 남반구 쪽은 겨울이라고 했을 때 적도 기준으로 잡지 마시고요. 남의 기선 뒤쪽을 잡아야죠. 여기는 항상 아이다호 섹터라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요 중위도 뒤쪽으로는 여기는 겨울이 됩니다. 겨울. 춥죠. 됐습니까? 근데 이게 돌아갖고 지금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북반구지 뒤로 간 거지. 남반구지가 앞으로 내민 거. 이해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태양 입사각이 90도로 내리쬐는 지점이 남위 23.5도 남의 기선까지 내려왔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아이더스도 이렇게 올라가 버렸어요. 지금 보니까 여기가 뭐예요? 캔버라예요. 우리나라는 여기 있네요. 이렇게 도니까 맞지? 우리나라 여기 있네요. 느낌 와? 우리나라 입사각 보세요. 지표가 이래요 지금. 태양 입사각이 이래요. 태양 어디 있어 그러면 저기 있네 이래요. 저기 있네. 알겠죠? 얘네 태양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90도까지는 안 되고 거의 90도 가깝게 이렇게 돼요. 이해됩니까? 80도 이렇게 된다고. 이해됩니까? 졸라 덥겠죠. 우리나라는 어때요? 춥죠. 지금이야. 알겠죠? 요즘 태양 뜨는 거 봐. 요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져요. 이렇게 져요. 여름에는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지죠 태양이. 그죠? 근데 겨울엔 이렇게 떠고 그렇게 져요. 이해됩니까? 잠깐 내미나 싶다가 사라져요. 이 새끼가. 새침하게. 이해됩니까? 그러죠. 그래서 여기는 겨울이고 여기는 여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북반구와 남반구는 뭐가 반대예요? 계절이 반대가 나옵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지금 써볼게. 이 뒤쪽으로 넘어가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사계도. 다시 뭐라고? 이게 뭐야? 사계절이 뚜렷해요. 사계절이 뚜렷하게 나올 수밖에 없죠. 잎사각이 섰다 누웠다 섰다 누웠다 반복되니까.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자전축이. 태양으로부터 23.5도 기울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이것 때문에 이거 애들 답을 못 한다니까. 사계절 변화가 우리나라 왜 나와? 그럼 애들이 막 글쎄요. 지구로부터 가까워졌다. 태양하고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아니 그거 아니야. 자전축이 기울어 있어 그런 거야. 알겠지? 되십니까? 나봐. 북반구는 어떻게 됩니까? 6월이 뭐고? 여름이고. 12월이 뭐고? 겨울이고. 반면에 남반구는 6월이 뭐고? 겨울이고. 12월이 뭐고? 여름이 된다 이 얘기야. 이해됩니까? 다음이야. 선생님이 산을 그려줄게. 다시 뭐라고? 산, 마운틴. 마운틴.
잘 그린 것 같죠? 꽤 잘 그렸어요. 왜 그래요? 그죠? 자, 태양이 비춥니다. 이렇게 비추는 거죠. 봐봐. 우리는 이렇게 부르거든. 여기가 북쪽, 여기가 남쪽이죠. 됩니까? 이쪽 경사면을 뭐라고 부를까요? 북쪽 경사면이니까 뭐라고 부를까요? 북사면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남사면. 당연히 여기도 똑같겠죠. 이쪽이 무슨 사면? 북사면. 여기는 남사면이라고 불러요. 남쪽 경사면. 잘 보세요. 태양이 비추는데 남사면 잘 비춥니까? 북사면 비춥니까? 안 비춰요? 안 비춰요? 어딜 봐서 안 비춰요? 다 들어가잖아요 지금. 태양빛이. 북사면도 잘 비치고 남사면도 잘 비쳐요. 여름에는 어디든 태양빛은 잘 들어요. 이해돼요? 근데 겨울이죠 이게. 북반구 겨울 아닙니까 지금. 겨울인데 봐봐 태양이 이렇게 들어오죠. 아 무조건 수평으로 들어온다니까요. 알겠지? 여봐. 남사면은 햇빛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북사면은 여기 뒤쪽이 북사면인데 햇빛 들어요 안 들어요? 이 그늘져 여기 이만큼 그늘져 여기 그늘져 여기 그림자 진다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돌기 때문에 알겠죠? 여기 계속 그림자져 있어요. 뒤쪽은 다 해가 안 들어온다니까 아예. 내 말 이해됩니까? 그럼 집을 여기다 지었어. 북사면에 집을 지었어. 그럼 창이 어디로 나 있다는 거야? 아 설마 여기다 집 짓는데 이쪽으로 내겠냐? 뭐 벽 보고 사니? 그냥 안 그냥 벽 보고 사냐고. 여기다 집을 지으면 산을 등지고 앞쪽으로 북쪽을 바라보고 창을 낼 거 아니야. 해가 들거냐 안 들거냐. 그렇죠. 이해되죠? 그냥 뭐 동굴 같은 집을 지은 거죠 이건. 되십니까? 분명 여름에는 상관없어. 북사면 쪽에 집이 있어도 여름에는 북사면은 여름에는 잘 들어요. 근데 여름에는 해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좋겠다. 여름에는 해를 가리기 위해서 모자 쓰고 막 선크림 바르고 막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이게 여름 아니야. 근데 여름에는 태양이 잘 들어요. 족같죠 아주 그냥. 그죠? 근데 겨울이 되면 어때요? 해가 안 들어요. 족대는 거야 진짜. 겨우 북사면에 집 지으면 곰팡이 다 쓸고 난리 나요. 이해됩니까? 남사면에 집을 지었어. 여름이야 뭐 어디든 태양을 못 피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알겠죠? 근데 겨울이 되면 여기 집 지으면 남쪽을 바라보고 창을 낼 거 아닙니까? 해가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들죠. 그래서 겨울철 해를 받기 위해서 집을 어디다 짓는 거예요? 남사면에 집을 짓게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북반구 쪽은 왜 집을 남양집을 짓느냐? 남쪽 방향으로 남사면에 남쪽 방향으로 창을 내서 남양집을 짓느냐? 다 저 이유 때문입니다. 겨울에 해를 받기 위해서. 이해됩니까? 남반구는 반대겠죠. 이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마운틴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똑같지 뭘. 겨울이 되면 해가 이렇게 비추잖아. 그죠? 얘는 북사면 쪽은 해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남사면 쪽은? 안 들어요. 겨울인데 안 들어요 여기. 그림자 진다고. 좋대요. 이거 얘네는 어디다 지어야 돼 집을? 남사면이 아니고 북사면에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해를 받죠. 이때는 뭐 어디든 해 다 잘 받습니다. 족같죠 여름이니까. 그지? 근데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거니까. 겨울에 해를 받아야 되는데. 이해됩니까? 그래서 남반구에서는 집을 어디다 짓게요? 북향으로 집을 짓게 됩니다. 다음이야. 너희가 재벌집 딸이야. 기분 좋죠? 스키장을 만들 거야. 뭘 만든다고? 스키장을 만들 거야. 너희가 북반구에 살아. 자, 남사면 해 잘 드는 남사면. 당연히 스키장 겨울이겠죠? 해 잘 받으니까 여기다가 스키장을 만들어야지, 그지? 그래야지 사람들이 쨍쨍한 해를 쬐면서 스키를 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흙바닥에서. 왜? 해 받으면 어떻게 되겠니, 눈이? 녹아요. 이게 스키냐? 이게 어떻게 스키예요? 그죠? 땅바닥에 막 처박히고 사람들이 막, 눈이 없네? 타고 가다가 좆되는 거예요, 이거. 어디다 만들어야 돼요? 북사면에 만드는 거예요. 니네 산 같은 데 겨울에 잘 보시면 한쪽 면은 눈이 녹아 있고요. 한쪽 면은 눈에 덮여 있어요, 계속.
학교 언덕배기 막 이런 데도 보면요. 그늘이 계속 져 있는 곳은 눈이 안 녹아요. 반대쪽 해를 잘 받는 언덕 쪽은 눈이 녹아 있어요, 계속. 근데 해가 계속 그늘지고 건물에 가려있고 아파트 단지에도 그런 데 있어. 계속 그늘져 있는데 그런 데는 눈이 안 녹아요. 똑같으니까 산을 보시면 한쪽은 녹아 있고 한쪽은 얼어 있어요. 계속 눈이 덮여 있다고. 여기가 북사면이에요. 이해되죠? 그 뭐 남사면에 해 잘 드는 곳에 이제 스키장을 만들겠다는 거는 통으로 다 올리겠다는 자신이 있는 거죠. 태양과 싸울 수 있는, 그죠? 태양을 이길 수 있어, 난 막. 미친놈이죠. 안 돼요, 그렇게는. 그래서 스키장은 항상 해가 들어야 안 들어요? 스키장에서 해보신 분. 그 이상한 스키장이에요. 그거 어떻게 올리려고 그래요? 정말 저 추운 지역 이런 데는 가능할 수 있죠. 거기는 입사각이 정말 낮기 때문에 해가 든다고 해도 거의 쨍쨍 내리쬐질 못하니까 고기도 조금 가능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중위도 지역의 스키장은 무조건 북사면 쪽에 짓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되죠?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쉴게요. 이게 아파트 단지예요. 뭐라고요? 우리나라 아파트 단지예요. 엄마 그 어느 정도 인생 사셨으니까 좀 알죠? 해가 잘 드는 집을 사야죠? 남양에 해가 잘 드는 집으로 집을 사야죠.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을 걸 너네들도? 아니면 곰팡이 쓸고 난리 난다. 뭐 알고 있을 거야. 해 드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집 살 때. 됩니까? 그럼 이제 뭐 합니까? 아, 해가 잘 드나 내가 살 집이 해가 잘 드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7월 달에 집을 보러 갑니다. 1층이야. 당연히 1층이니까 집이 어때? 싸게 나왔지. 오, 싸다. 해만 잘 되면 사도 된다 그랬다. 그래가지고 막 뭐 합니까? 보러 가요. 알겠죠? 해가 비춥니다. 7월 달에는 해가 어떤 각도로 비쳐요? 요 각도로 비쳐. 해 들어요, 안 들어요? 다 잘 들어요. 이 각도로 비추기 때문에 안 되는 곳이 없습니다. 아무리 동간극이 좁아도 1층까지 해가 잘 들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1층인데도 해가 잘 드네? 사야지! 이러고 삽니다. 알았지? 병신 되는 거예요. 벌써 느낌이 오죠? 문제는 뭐냐면 겨울이 문제예요. 겨울은 태양 입사각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느낌이 와요, 지금? 좋댔네요. 이 밑에 다 암흑이에요, 이거. 해 안 듭니다, 이거. 동간극이 훨씬 멀든가. 알았죠? 그래서 무조건 집을 살 때는 언제 사는 거예요? 겨울에 사야 돼요. 여름에 이걸 왜 봅니까? 여름에는 해 안 드는 곳이 어디 있어요? 입사각이 서 있는데. 알겠습니까? 겨울에 보셔야 돼요, 겨울에. 알아듣겠죠? 그러면 봐봐. 겨울에는 입사각이 이런 식의 각도를 이루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뭐가 있다? 아파트 층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여기 창으로 해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해가 들어올 때 해가 어떤 식으로 들어오냐면요. 입사각이 이렇게 낮기 때문에 누워있기 때문에 깊게 들어옵니다. 여름에는. 이 느낌이 와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해가 부엌까지 깊게 들어오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알겠죠? 부엌에 있어도 해가 다 들어와요. 입사각이 누워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겨울에 진짜로 해만 잘 들어오는 집을 사시면 낮에 보일러가 필요가 없어요. 낮에 덥다니까요, 진짜. 해가 워낙 깊게 들어오기 때문에 입사각이 낮아서. 그래서 겨울에 해만 잘 들어오는 이런 집을 사시면 곰팡이 걱정도 절대 없어요. 결로가 왜 생깁니까? 결로가 있었어도 다 어때요? 다 날아가요. 낮에 해 받으면서. 햇빛 받으면 금방 증발하거든요. 그러니까 곰팡이가 안 쓸죠. 결로가 생긴 곳에 계속 지속이 되면 거기서 곰팡이가 쓰는 건데 습기 때문에. 겨울에는 또 안에 난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외부하고 온도차가 크니까 결로가 생기고요. 알겠죠? 근데 결로가 생겨도 이런 집들은 절대 곰팡이 안 쓸어요. 있으면 나한테 가지고 와봐. 알겠죠? 이런 집은 절대 곰팡이 안 씁니다. 알았지? 이해됩니까? 좋아요.
그래서 겨울에 해 잘 드는 집만 잘 고르셔도 곰팡이나 이런 걱정은 절대 없어요. 그래서 괜히 1층 사지 마. 웬만하면 좀 제발 그 1층을 왜 사고 그래. 다 안 사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야. 원리를 보니까 알겠어? 가면 막 창고 곰팡이, 현관 곰팡이, 안방 곰팡이, 막 벽지 다 아우 그냥 그죠. 사지 말어. 근데 재밌는 게 여름에는요 해가 깊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절대 깊게 안 들어와요. 입사가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태양이 이 정도밖에 안 들어와요. 앞에 요만큼만 딱 들어와요. 요만큼만. 이해됩니까? 그래서 니네 조상님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시냐면 옛날에 니네 조상님들은 항상 남향으로 집을 짓죠. 그죠? 근데 남향으로 집을 지을 때 집을 말이야 이렇게 지어요. 아니 얘를 이렇게 넓히면 좋지 않나? 공간도 넓게 쓰고 그렇게 안 해요. 항상 이렇게 만들어요. 여기 이만큼 창이 있고요. 맞죠? 앞에 이만큼을 늘여놔. 이걸 뭐라 그래 우리가? 처마 공간이에요. 처마라 그래. 처마. 이해됩니까? 문제. 처마 이거 왜 만들까요? 여름에 요만큼 공간 못 써요 이거. 뜨거워. 해가 많이 물론 여름에 깊게는 안 들어오지만 그래도 여기 뜨거워. 그래서 여름에도 커튼을 친다니까? 이렇게 처마 없이 앞으로 나와 있으면 뜨거워서 여기 커튼을 쳐야 돼요 이게. 아니면 이쪽 소파 공간을 다 버리든가. 이해됩니까? 우리 조상님들이 옛날부터 집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 봐요. 해 안 들어와요 집 안으로. 어차피 이거 여름에 못 쓰는 공간이거든요. 됩니까? 근데 선생님 이것 때문에 겨울에 해가 깊게 못 들어오잖아요. 겨울은 입사각이 이렇다니까 얘들아. 다 들어와요. 겨울에 입사각이 누워있기 때문에 처마가 있어도 뭐 이만큼 내릴 건 아니잖아. 무슨 김무스시야? 그죠? 이만큼 나게? 그지? 그렇기 때문에 해가 다 들어와요 겨울에는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처마를 요만큼 공간만 확보를 해두면 비 오는 날 창문 열어놔도 되고요. 이해됩니까? 겨울에는 어차피 해는 입사각이 누워있기 때문에 잘 들고요. 여름에는 해도 차단해주고요. 대박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공간이 아무것도 아닌 공간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공간이에요, 처마가.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다 과학적인 원리가 있고. 근데 요즘은 아파트에서도 이런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을 뭐라 그러죠, 우리가 보통? 베란다라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요 앞에 이만큼의 베란다를 뒀었죠. 맞죠? 근데 요즘은 이 베란다를 없애고 다 뭐합니까? 확장을 해요. 그 조금 넓게 쓰겠다고. 근데 난 이거 너무 싫어 솔직히. 이 확장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름에 뜨거워가지고 창문을 다 뭐예요? 커튼으로 가리고 살아야 돼. 여름에는 해 좀 받고 좀 그러면 좋은데 비가 와도 창문을 못 열어요. 꿉꿉하죠 집이 그냥. 창문 열면 비 막 들이치니까. 이해됩니까?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무조건 베란다 있는 아파트가 좋은데요. 알겠죠? 근데 요즘은 아예 그냥 정형화 됐어요. 무조건 확장은 해야만 집이 팔려요. 사람들이 단체로 이 지식들이 없는 건지 알겠죠? 너무나 아쉽죠. 선생님은 솔직히 베란다라는 공간이 너무 좋은데. 알았지? 처마 공간 같은 거거든 옛날로 치면. 이해됩니까? 그래서 집 사실 때 무조건 언제 가세요? 겨울에 가세요. 그리고 요즘은 어플도 있어요 이거. 그래서 계절별로 이 아파트 단지 빛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이거 조망도로 해가지고 나오는 어플도 있어요. 그런 걸로 보면요. 이게 몇 층까지 겨울에도 해가 드는지 이게 딱 보여요. 선생님네 집은요. 11층이거든요. 28층 아파트에 11층이에요. 어떻게 골랐게요? 딱 11층까지 들어와요. 1월이 제일 12월 말이 제일 낮을 때 아닙니까? 봤죠? 딱 11층까지 딱 들어와요. 알겠죠? 그래서 난 11층을 딱 샀어요. 왜? 올라가면 점점 비싸지거든요. 더 높을 필요 없어요. 높으면 고사뼈만 걸리지 뭐. 딱 11층까지 11층 딱 샀어요. 우리 집은 그래서 항상 해가 들어요. 겨울에도. 우리 밑에 안 들어요. 딱 우리 집까지 들어요. 근데 이건 절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갑자기 지구하고 태양이 무슨 각도가 변하겠습니까? 알았지? 그래서 우리 집은 그래요. 그래서 겨울에 가서 딱 보시면 돼요. 저기구나. 그 집 사세요. 딱. 제일 싸요, 거기가. 알겠지? 선생님은 고층 별로 안 좋아해서. 너무 높으면 좀 그렇지 않냐? 막 40층 이런 데 살면은, 어우, 그지.
그 현실감이 없어. 전망도 탁한뭐 10층 뭐 한 15층 이하 그 정도 높이에서만 전망이 좋지. 그 위로 가면 현실감이 없어. 비행기 탄 느낌이지, 그지? 이번에는 낮밤의 변화를 좀 볼게요. 해가 뜨고 지고는 뭐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자전이겠죠, 그죠?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해 있는 쪽으로 내밀었다가 반대편으로 돌아 들어갔다가 이러기 때문에 낮이 생기고 밤이 생기는 거겠죠. 됩니까? 그래서 지금 딱 보시면요. 요 앞으로 왔을 때는 지금 지구가 이렇게 돌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은 낮인데요. 이게 반대편으로 이렇게 돌아서 뒤로 들어간 밤이 됐다가 낮이 됐다가 밤이 됐다가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이해됩니까? 근데 이게 반을 딱 꺼가지고 뒤쪽은 밤이 되고 앞쪽은 낮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자전축이 앞쪽으로 이렇게 끼울어서 지금 6월에는 앞쪽으로 내밀고 있기 때문에 북반구 쪽이 전반적으로 어때요? 이 대머리 구간이 앞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대머리 구간이. 이해됩니까? 뒤에 머리 구간이 사라지죠. 대머리 구간이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이 벌어집니까? 낮이 길어지게 되고 밤이 짧아지게 되는 느낌이 와?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낮이 이렇게 길고요. 밤 구간이 이렇게 짧아요. 그래서 이만큼이 낮 구간이고 요만큼이 밤 구간이니까. 요거 한 바퀴 도는데 24시간이거든요. 그 비율이 얘하고 얘 사이의 비율이 낮과 밤의 비율이 밤 비율이 짧고 낮 비율이 길어지죠. 이해됩니까? 근데 우리보다 더 고緯도로 올라가 봐요. 무슨 일이 벌어져? 이만큼이 낮 구간이고 이만큼이 밤 구간이에요. 이해됩니까? 요렇게 도니까 요거 한 바퀴 도는데 얘도 24시간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겨울이 되면 여름이 되면 여름에는 낮이 길어집니다. 여기는 위쪽도 낮이 길어지게 되죠. 아무래도 앞쪽으로 이렇게 북반구 쪽에 내밀면서 어때? 대머리 구간이 이렇게 길어지게 커지기 때문에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북반구 쪽은 여름이 되면서 낮이 길어지고 밤이 짧아지게 되는 건데 알았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략 몇 시간이 낮이고요? 여름에? 쉽게 생각해봐요. 여름에 해 몇 시 떠요? 6시에 뜬다고 여름에? 진짜? 5시? 4시 반에 떠요. 4시 반에 떠요. 그때부터 어스름해지고 보통 한 5시 언저리쯤 뜨겠다. 그지? 맞지? 6시는 막 그죠? 이미 5시면 해 뭐 한참 떠 있어. 여름에는. 그죠? 5시라고 칩시다. 언제 져요? 여름에. 9시 조금 간 거야. 이제 한 8시쯤 넘어야 해져요. 맞죠? 그러면 그냥 줄여서 5시부터 8시라고 칩시다. 그럼 밤이 8시부터 해서 다음날 5시 정도까지 딱 밤인 거예요. 밤이 몇 시간이에요? 야, 8시부터 해서 새벽 5시까지가 밤이니까 9시간이잖아. 그럼 낮이 몇 시간이야? 15시간인 거야. 낮이 15시간이고 밤이 9시간인 거야. 근데 요 위로 올라가잖아. 그렇죠? 뭐 러시아 저 위쪽에 막 이런데 뭐 툰드라 지대 막 이런 데 가잖아.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 낮이 22시간이야. 밤이 2시간이야. 해가 11시 돼야죠. 새벽 1시에 떠. 여긴 이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 내 말 이해됩니까? 근데 남반구 쪽은 반대예요. 지금 이게 어떻게 돼요? 뒤쪽으로 이렇게 쑥 이렇게 들어가 버렸잖아. 자연축 이렇게 들어가 버렸잖아. 그러니까 밤 구간으로 많이 들어가 버린다고. 내 말 이해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반구는 겨울이 되면서 뭐가 길어집니까? 밤이 길어지고 낮이 짧아져요. 지금 딱 보면 나오죠. 여기 있는 캔버라 봅시다. 요만큼이 낮 구간이고요. 이만큼이 밤 구간이에요. 알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낮은 짧고 밤이 길고 낮은 짧고 밤이 길고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남극 북극 가볼게. 남극 겨울이죠 지금. 여기서 도는 거거든. 무슨 일이 벌어졌어? 낮이 없어. 백야가 아니지. 백야는 밤인데 하얗다 그래서 백야야. 알겠지? 여기가 백야야.
여기는 무슨 일이 벌어져 지금? 밤인데 뭐야? 해가 안 져. 해가 지질 않는다니까. 북극은 아예 여름인데 해가 안 져. 그냥 계속 여기서 노니까. 근데 남극은 어때? 해가 뜨지를 않아. 여기서 노니까. 알았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돼요? 다음 12월이 됐어. 12월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지? 북반구 쪽은 뒤쪽으로 이렇게 밤 구간 쪽으로 많이 들어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짧아지고 뭐가 길어진다? 밤이 길어지는 현상이 나와요. 남반구는 무슨 일이 벌어져? 앞쪽으로 이만큼 내밀면 대머리 구간이 이렇게 나왔잖아 지금. 맞지? 이렇게 대머리 구간이 이만큼 나왔잖아. 밤 구간이 이만큼밖에 안 되고. 맞죠? 그러니까 어때? 낮이 길어지고 밤이 짧아져. 왜? 여름이니까. 그러니까 북반구든 남반구든 결론적으로 이 얘기야. 북반구든 남반구든 여름엔 뭐가 길고? 그치? 여름엔 낮이 길어지고 여름엔 낮이 길어지는 거고. 이해돼요? 겨울이 되면 밤 구간으로 훅 들어가 버리니까 겨울엔 밤이 길어지고 얘도 겨울엔 밤이 길어지는 거야. 각자 북반구든 남반구든 여름에는 낮이 길어지고 겨울엔 다 밤이 길어지는 거야. 바꿔 얘기하면 북반구는 언제 몇 월 달? 몇 월 달에 낮이 길어져? 6월 달이 여름이라 낮이 길어지고 알겠죠? 12월 달이 겨울이라 밤이 길어지는 거야. 북반구는. 근데 남반구는 6월 달이 겨울이라 밤이 길어지고 12월 달이 여름이라 낮이 길어지는 거야. 남반구 쪽은. 뭔 얘기인지 알겠죠? 됐어요? 그래서 하나 써볼게. 뭐요? 북반구든 남반구든 여름에는 뭐가 길고 낮이 길어지고 겨울에는 뭐가 길어진다? 밤이 길어진다. 됐습니까? 근데 달로는 반대겠죠. 북반구 남반구 계절이 반대니까. 알았지? 그런데 고위도로 갈수록 어디로 갈수록? 고위도로 갈수록 무슨 소리야? 이렇게 갈수록 고위도 쪽으로 벌어질수록 계절에 따른 낮밤의 길이 차이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진다고? 적도잖아. 여기 북반구 여름이지 6월이라 그죠? 적도는 지금 보니까 낮과 밤의 길이 차이가 같죠. 중심은 변하면 얘가 이렇게 꺾이든 어떻게 꺾이든 간에 중심부는 변함이 없어서 적도는 6월에도 낮 12시간, 낮 12시간, 밤 12시간 딱 비례해요. 12월에도 낮 12시간, 밤 12시간으로 똑같아요. 이해 안 돼요? 근데 30도 지점으로 가게 되면 낮과 밤이 이 정도인데요. 어때? 여기는 60도 정도 되면 이만큼 낮이고 이만큼이 밤이에요. 이 비율 차이가 엄청 커져요. 적도로부터 멀어지면서 어떻게 돼? 낮밤 길이 차이가 커져요. 그래서 겨울철 12월 달에 적도는 12월 달이 됐든 뭐가 됐든 낮밤 길이 차이는 존재하지 않고요. 적도로부터 북반구 고위도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12월 달 북반구는 겨울이니까 낮밤 길이 차이가 밤은 엄청나게 계속 짧아지고 낮은 엄청나게 짧아지고 밤이 엄청 길어지면서 낮밤 길이 차이가 점점 커지게 돼요. 남반구 쪽은 반대겠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적도는 변함이 몇 월 달이 됐든 낮밤 길이 차이가 존재하지 않고요. 적도로부터 멀어지면서 어때요? 낮밤 길이 차이가 커지게 돼 있어요. 물론 12월 달에 얘는 계절이 반대니까 이때가 여름이니까 낮이 길어지고 밤이 짧아지는 형태겠죠. 근데 밑으로 가면 갈수록 어때? 낮과 밤의 차이가 점점 차이가 심해진다고 벌어진다고. 이거 이해 안 됐어? 그래서 적도로부터 멀어져 고위도로 가면 갈수록 계절에 따른 낮밤의 길이 차이는 어떻게 된다? 점점 커지게 된다. 그래서 고위도로 갈수록 계절별로 낮, 밤의 길이 차이가 어떻게 된다? 이게 커지게 된다. 바꿔 얘기하면 적도는 낮밤 길이 차이가 존재한다, 안 한다? 적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계절이든 낮밤 길이 차이가 존재하지 않아요. 알았죠? 그럼 잘 생각해봐. 높은 고위도 지역의 남반구는 대륙이 없어. 이게 남극 대륙 이게 다야. 그래서 남반구 요 지역은 어때요? 사람이 살질 않아. 근데 북반구는 고위도 쪽에도 대륙이 있죠, 그죠? 그래서 북반구 고위도 여기도 사람이 살아요. 그럼 여기 사는 막 무슨 뭐 덴마크, 막 스웨덴,
막 캐나다 북부, 막 알래스카, 막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겨울 동안 미쳐버리겠죠. 어? 해가 떠요. 몇 시에 떠요? 오후 5시에 떠요. 몇 시에 져요? 7시에 져요. 2시간 낮이에요. 2시간 낮! 이러고 끝이에요. 22시간의 밤을 지나가야 돼요. 해가 안 뜬다니까요. 미쳐버린다니까 사람들이. 알겠죠? 거기다 여기는 안 그래도 위도상으로도 춥기도 엄청 춥잖아. 위도상 안 그래도 추운데 거기다가 밤만 있어. 미쳐버리죠. 알겠죠? 이 긴 밤을 지나서 6월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낮이 22시간이에요. 해가 밤 11시에 졌다가 새벽 1시에 떠버린다니까. 알겠죠? 사람들이 좋아 죽죠, 그냥. 그 축제버리고 막 난리 치는 거예요. 밤인데 그냥 밝다 이거야. 그래서 뭐라 그래? 백야축제라 그래. 그래서 북방국의 고위도 지역에서 몇 월 달? 6월 달이 되면 뭐를 하게 됩니까? 백야축제라는 걸 벌이면서 브라보를 외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해됩니까? 남반구는 왜 백야축제를 안 할까요? 사람이 없어요. 남반구도 6월 달이 겨울이면서 이때 엄청나게 추운 시기를 지나 12월 되면 거기 낮밖에 없으니까 여기 되게 좋아해야 되잖아, 그지? 근데 좋아할 사람이 없어. 이해되죠? 펭귄들이 축제하든가. 펭귄 축제 뭐 이런 거밖에 할 수가 없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런 백야축제라는 게 존재하게 됩니다. 낮밤 길이 차이 알 수 있겠어요? 예전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그 프로에 핀란드 애들이 왔거든. 핀란드가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 저 위쪽이에요. 핀란드 출신 너희들 다 아시는 분이 있어. 12월 25일 되면 되게 바쁘신 분. 산타 할아버지가 핀란드죠. 그죠? 그 핀란드야, 핀란드. 걔네들이 우리나라 왔었거든. 근데 걔네들이 와가지고 명동 거기 일대에다 짐을 풀고 종로에다 짐을 풀고 이제 명동을 가는 거야. 근데 그때가 몇 시였냐면 오후 4시였어. 근데 그때 겨울이었거든. 근데 얘네가 이제 밖으로 딱 나오면서 서로 나눈 대화야. 야, 지금 3시가 한참 넘고 4시 가까이 돼 가는데 아직도 해가 있어. 여기 우리하고 같은 북반구 아니야? 그러게 여기는 4시인데도 해가 떠 있다. 막 이런다고 애들이. 알겠죠? 지네는 한심은 지거든요. 11시 딱 한심 져요, 그냥. 알겠죠? 4시까지 떠 있으니까 막 애들이 막 깜짝 놀라고 막 그래요. 이해됩니까? 이거 정리되죠? 그러면 북극에 있는 우리 북극곰은요, 이때 어떡하죠? 해가 안 뜨는데? 주무세요, 그래서. 북극곰 자잖아요, 눈 속에 들어가서. 이해되죠? 이때 되면 좋아 날뛰겠죠. 해가 안 지니까, 그지? 24시간 사냥이지 뭐. 됐습니까?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길이 차이까지, 낮밤 길이 차이까지 다 본 것 같고요. 이제 시간 계산 관련된 것만 조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커피벨트부터 한번 지도상에 찍어보고 그러고 갑시다. 커피벨트가 뭐라 그랬죠? 북회기선과 남해기선의 사이지역. 계절 변화가 없는. 알겠죠? 그 지도상에 찍을 줄 알아야 돼요. 지도상에 찍을 수 있어야 돼. 요만큼 잘라갖고 준다고. 요만큼 잘라준다니까? 니네가 적도와 북해기선, 남해기선을 지도상에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안 어려워. 뭐 이렇게 어려워. 먼저 적도부터. 뭐부터? 적도부터. 아마존강 하구. 다시 어디? 아마존강이 이렇게 흘렀었잖아요. 그죠? 아마존강이 빠져나가는 아마존강 하구. 알겠죠? 그 다음에 에콰도르. 다시 뭐라고? 니네 적도가 영어로 뭘까요? 이퀘이터. 다시 뭐라고? 이퀘이터. 이게 이코르에서 나온 거야. 북쪽 남쪽 같다 그래서. 그래서 이퀘이터. 그거를 스페인어로 하면 에콰도르야. 그래서 여기 있는 나라 이름이 적도예요. 근데 여기 스페인어 쓰거든요. 브라질, 포르투갈에 나머지 다 스페인어 쓰거든요. 스페인, 포르투갈 식민지여서.
그래서 여기는 이퀘이터, 그걸 스페인식으로 에콰도, 나라 이름이 적도예요. 에콰도르. 알겠죠? 그다음 아까 나왔었는데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 도시국가죠. 말레이시아 끝에 있는 도시국가. 싱가포르 여기 적도 지나가요. 알겠습니까? 그 싱가포르 가보시면 거기 적도가 여기를 지나갈 비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까? 되죠? 여기 싱가포르 있고요. 그 다음에 쭉 지나가서 여기가 기니만이거든. 기니만. 기역자로 생긴 만이죠. 사실 만이라고 치긴 너무 넓은데 그래도 그냥 만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니만 일대를 관통해서 딱 지나가요. 니네 이것만 알고 있으면 어디를 잘라주든 너희들이 적도를 그릴 수 있어요. 내가 그 위치를 찍어 놓은 거예요, 지금. 어디를 지도상 잘라줘도 이렇게 안 잘라요, 절대. 이렇게 자르지. 알겠죠? 기니만 딱 긋고 밑에서부터 그으시면 돼요. 그럼 적도겠구나. 알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 북회기선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북회기선. 플로리다 반도 끝에 보면 여기 마이애미 울엄마 있다 그랬죠. 울엄마. 마이애미. 알겠죠? 여기 미국 최대 휴양지죠. 플로리다 반도 끄트머리. 그래서 여기 플로리다 반도 끄트머리 마이애미. 되죠? 캘리포니아 반도 끄트머리. 됐습니까? 그 다음 요게 뭐게요? 대만입니다. 타이완 대만. 알았지? 대만을 지나가고요. 여기가 겐지스강 하구인데 방글라데시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방글라데시. 별명은 아쿠아리움이에요. 왜? 내가 붙인 거야, 아쿠아리움. 왜? 전 세계에서 여름 강수 제일 많은 곳입니다. 최다우지예요. 어느 정도로 내리냐고요? 국토 70%가 잠겨요. 여름이 되면 땅의 70%가 잠겨요. 그래서 내가 아쿠아리움이라고. 알겠지? 그래서 방글라데시 아쿠아리움. 다음 여기가 아랍에미레이트야. 이게 사우디아라비아, 여기가 쿠웨이트, 카타르, 여기가 아랍에미레이트거든. 아랍에미레이트 요 끝에 있는 신식 도시가 두바이입니다. 두바이. 모르면 쪼꼬리도 처먹지도 마. 두바이 쪼꼬레. 알겠죠? 졸라 비싸죠, 그죠? 갑부도시야, 갑부도시.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니네 학교 작년 문제야, 이거. 알았지? 내일 맨날 하거든요. 또 우리 학생 한 명이 틀렸어. 아, 미치겠다. 맨날 하는데 맨날 이거 뭐야? 플로리다 반도 끄트머리 마이애미 맨날 대만 이거 뭐야? 두바이 맨날 했는데 헐. 알겠지? 여기 사하라 사막 관통. 다시 뭐라고? 사하라 사막 관통. 여기 가운데 있는 사막이 사하라 사막이에요. 그래서 사하라 사막을 이렇게 관통해서 지나가요. 알겠습니까? 사하라 사막 관통. 되지? 다시 간다. 이게 뭐라고? 마이애미. 플로리다 반도 끝에 마이애미. 여기 캘리포니아 반도 끄트머리. 여기 대만, 방글라데시, 겐지스강하고 방글라데시,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 사하라 사막 관통. 알겠죠? 요게 뭐라고? 북회귀선. 알겠지? 남해기선 갑니다. 남해기선. 리쌍 살짝 들어가 있죠? 브라질에. 브라질의 최대 도시 그러면 뭡니까? 리우데자네이루죠. 리우 올림픽도 했었고요. 맞죠? 리우 그럼 또 뭐 유명해, 리우. 혹시 니네 그 디즈니 그 만화 리우 안 봤니? 앵무새 나오는 거? 리우 카니발 유명하죠. 아, 리우 브라질 카니발 그럼 카니발 축제 때 막 뭐 흑인 아저씨들이 막 비키니 옷 입고 나와갖고 춤추고 막 그러잖아. 퍼레이드 하고 막 엉덩이 큰 브라질 언니들도 막 야한 복장 입고 나와가지고 막 화려하게 복장 차려입고 막 알겠지? 카니발 축제 하잖아. 그지? 리우 카니발. 됐습니까? 리우데자네이루 상파울루고요. 여기는 이게 칠레거든요. 칠레 북부입니다. 칠레 북부. 이 칠레 길게 생겼죠? 요 북부, 칠레 북부. 알겠지? 다음에 호주 사막 관통. 호주 사막을 그레이트 빅토리아 사막이라 그러는데요. 요 호주 사막, 그레이트 빅토리아 사막, 호주 사막 관통. 밑에 있는 요 나라가 남아공입니다. 남아공, 남아프리카 공화국 북부를 지나가요. 남아공 북부. 됐습니까? 다시 갑니다. 남해기선 어디라고요? 리우데자네이루 상파울루. 줄여서 리쌍. 리쌍 옛날 가수죠. 헐.
리쌍에서 노래 부르던 애가 길하고 오르막길 부른 가수 누구야? 이정 이름이니까 있어요. 오르막길 부른 가수 알겠지? 걔도 이 리쌍 출신이에요. 그래서 여기 리우디자네이루, 상파울루, 리쌍 여기 칠레 북부, 호주 사막관통, 남아공 북부를 지나가요. 알겠죠? 요 사이 지역이 뭐예요? 사계절 변화가 없어요. 커피 벨트예요. 영교차, 일교차 중에 뭐가 더 커요? 일교차가 더 크고 영교차가 더 작을 정도예요. 태양이 90도로 올라서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딱 여기예요. 알았지? 그래서 얘기한 거야. 우리 신혼여행 여기 가는데 이제 남자애가 뭐 10월 달이니까 여기도 북반구인데 뭐 코트를 챙겨야지. 그냥 헤어지시면 돼요. 그런 애였어? 그러고 그죠? 그지? 무슨 원시 시대 사람이야? 지금 아직도 이런 거 모르고 있으면 어떡해. 요 사이 지역은 계절 변화가 없습니다. 알겠죠? 대만 혹시 놀러 가 보신 분? 동남아. 여긴 다 그래요. 알았지? 좋습니다. 할 수 있겠죠? 좋아요. 다음은 시간 계산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전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구상에 여기가 영국이고 여기가 한국이잖아요. 영국, 한국이니까. 그죠? 맞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전을 이렇게 한단 말이야. 니네가 태양이야? 알겠죠? You are sun? 너네가 태양 이렇게 자전을 한단 말이야.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해가 뜨는 거죠. 얘네 아직 밤이야. 영국은. 우리나라는 이때가 태양이 가장 높게 올라섰을 때고요. 우리나라가 해가 조금 저물어 간다 싶을 때 영국은 해가 뜨기 시작. 영국은 이제 해가 뜨는 거죠. 맞죠? 그리고 영국이 가장 머리 꼭대기에 태양이 올랐을 때 우리는 밤이에요, 지금. 알겠습니까?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각 나라들은 시간을 어떻게 쓸까요? 자기네 나라에 가장 태양이 높게 올라설 때, 그때 남중이라 그러거든. 태양의 남중. 자기네 나라에 태양이 가장 높게 올라설, 태양 고도가 가장 높게 올라설 때 그때를 몇 시로 잡고 쓸까요? 낮 12시 정오로 잡고 써요. 이해돼요? 정오에 해가 지면 되게 민망하지 않겠냐? 12시 정오인데 해가 져. 어떡하라고 그럼. 그러니까 영국 나름대로 자기네 나라에 뭐 할 때 태양이 가장 높게 올라서는 이 시간을 몇 시로 잡아요? 12시 잡고 쓰고요. 우리나라는 아니겠죠. 우리나라는 12시 해가 져 있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태양이 가장 높게 올라설 때 뭐예요? 12시 잡고 써요. 영국은 아니겠죠. 이때 밤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각자들 자기네 나라에 가장 태양이 높게 올라설 때를 몇 시? 12시로 잡고 시간을 쓰게 돼요. 사용 시간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알았지? 근데 말이지 각 나라들이 사용하는 시간이 5시간 42분 58초 차이 막 이러면 어때? 서로 사용하는 시간 차이가 알겠죠? 5시간 52분 48초 차 막 이렇게 멀어지면 서로 약속하고 교역하고 시간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 맞아요, 틀려요? 난감하죠. 그래서 각 나라가 사용하는 시간이 시간 단위로 서로 차이가 나면 쟤네가 우리보다 3시간 빨라, 2시간 빨라 이런 계산이 쉬운데 그래서 우리 거에서 시간을 한 2시간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걔네 시간을 계산해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는데 알겠죠? 이게 뭐 몇 시간, 몇 분, 몇 초 차이 막 이런 식으로 벌어지면 서로가 되게 곤란해요. 지금은 전 세계가 함께 교류하는 시대인데 이해됩니까?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1시간 간격으로 시간 단위 간격으로 해서 표준 경선이라는 걸 정할 테니까 1시간 시간 단위로 떨어지는 표준 경선을 정해 놓을 테니까 그 표준 경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표준 경선에 태양이 올라설 때를 다들 12시 잡고 쓰라 이거야. 그 많은 표준 경선 중에 하나씩을 선택하라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럼 각 나라들은 사용하는 시간이 시간 단위로 딱딱 떨어지는 표준 경선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기네 나라에서 제일 가까운 표준 경선 선택하면 돼요. 알겠죠? 거기에 태양이 가장 높게 올라설 때를 12시 잡고 시간 계산하면 되는 거라고. 각자가 사용하면 그럼 각 나라들은 전부 다 몇 분 몇 초 차이는 없죠. 몇 시간 차이만 존재하죠. 그러면 서로 시간 계산이 편하니까. 알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되느냐? 지구가 한 바퀴 자전하면 몇 도입니까? 그렇죠. 360도죠. 이건 알죠? 그럼 360도를 도는데 몇 시간에 돌아요? 24시간에 360도를 돌아요. 돼요? 그러면 1시간당 다시 뭐라고? 1시간당 몇 도 돌까요? 야, 360을 24로 나누면 될 거 아니야. 그럼 1시간당 몇 도인지 나오지. 야, 360조각의 피자가 있어요. 이걸 24명이서 먹을 거야. 알겠죠? 한 명당 몇 조각씩 먹으면 돼요. 이건 360을 24로 잘 나눈다 또? 그럼 나누면 되죠. 아니야? 그럼 몇 도야? 15조각이겠죠. 이해 안 돼? 아따 힘드네. 그러니까 24시간에 360도를 도니까 1시간당 얼마 몇 도 돈다는 거야? 15도씩 움직인다는 거야. 15도씩. 이해됩니까? 그럼 봐봐. 영국의 그린위치 천문대를 지나가는 요게 뭐야? 영도경선이었죠? 15도씩 잡으시면 돼요. 15도씩. 15도씩.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는 동경 15도 동경 30도 동경 45도 동경 60도 이런 식으로 잡는 거야. 알겠죠? 돼요? 그렇게 잡으면 동경 60도 동경 75도 동경 90도 동경 넘어갔어. 105도 맞죠? 동경 120도 동경 135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이게 표준경선이야. 표준경선 15도마다 정해져 있는 경선이야. 그러면 각 나라들은 자기네 나라 위에 표준경선이 지나가지 않으면 가장 가까운 표준경선을 지정해서 거기에 태양이 올라설 때, 높게 올라설 때를 12시 정으로 자꾸 쓰면 돼요. 이해돼요? 다들 그렇게 정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주 족같아요. 우리나라 최고 서쪽이 어딥니까? 마한도인데 마한도. 알겠죠? 여기가 동경 124입니다. 뭐라고요? 124예요. 우리나라 극동은 어디죠? 독도겠죠. 독도 몇 도입니까? 동경. 독도 우리 땅 노래 안 불러봤어? 동경 132 북위 37 불렀잖아. 동경 132도란 말이야. 몇 도라고? 이런 니미를 안 지나가네? 우리나라 위로 표준경선이 지나가질 않아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표준경선을 뭐를 표준경선으로 씁니까? 동경 135도를 표준경선으로 사용합니다. 그래도 이게 더 가까우니까 124부터 120은 4도 차이 나고 요거는 지금 3도 차이잖아. 맞아요? 틀려요? 맞으니까 이게 가까워서 135도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딱 어딜 지나게요? 135도가? 일본 도쿄를 일본을 지나가요. 그래서 일본의 표준시하고 우리 표준시가 같아요. 이해됩니까? 그럼 생각을 해보면 이거야. 봐봐. 우리나라는 여기 있고 우리나라는 여기 있고 우리나라 이게 극동극서야. 알겠죠? 근데 여기가 135라. 우리나라 밖으로 나가 있다고. 이게 우리나라인데 나가 있다고. 지금 135가. 야, 살짝 뻗어 있다고. 그럼 우리나라는 12시가 이게 12시야. 너희가 태양이라고 이게 12시야. 얘는 아직 12시가 실질적으로는 정오가 아닌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12시에 태양이 가장 머리 꼭대기에 있지 않아요. 태양이 가장 높게 올라설 때는 12시 40분이에요. 몇 분이라고요? 12시, 이걸 12시 자꾸 쓴단 말이에요. 근데 정확히는 12시 40분에 어때요? 태양이 가장 높게 올라서요. 이해됩니까? 우리나라가 좀 웃긴 게 뭐냐면요. 이게 보통 어떤 나라든 제일 더운 시간대가 몇 시일까요? 태양이 가장 꼭대기에 올라설 때가 더울까요? 조금 지났을 때 더 더울까요? 왜요? 바로 했을 때는 응. 별로 안 더워. 그렇죠. 이게 대기라고 하는 건 태양이 직접 가열하지 않아요.
태양이 지표를 가열하면 지표에서 복사되는 복사열이 대기를 가열하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표가 다 가열되고 나서 그 뒤가 더 더워요. 복사열들이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나라들은 1시가 덥거든요. 몇 시가 덥다고요? 1시, 왜 12시가 가장 태양 입사각이 높게 올랐을 때니까 1시간 딱 지나서 복사열이 나오기 시작하는 1시가 원래 제일 덥습니다. 이해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1시도 아니에요. 몇 시? 1시 40분이 제일 덥습니다. 1시 40분이. 이해되죠? 근데 이 병신들이 그걸 모르니까 애들끼리 막 얘기, 얘들아 우리 축구 어우 야 1시 2시 막 이때 너무 더우니까 우리 12시에 축구를 찾아 막 이런다. 아니 그 12시는 너무 더우니까 우리 좀 지나서 1시 반쯤 만나갖고 축구 찰까 막 이런다고. 이해돼요? 병신들이죠. 그리고 12시 반에 막 축구 차고 뭐예요 막 죽을 것 같아 막 이런 애들이. 대가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하는 거예요. 12시에 차세요. 이해되죠? 11시 40분부터가 제일 더울 시기예요. 우리나라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이 개그죠.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경복궁을 갔어요. 애들 데리고 경복궁 관람을 갔어. 해설사 아저씨 따라가지고 다 이제 뭐 해설사 아저씨 가면은 여러 사람들이 막 같이 우르르 몰려가잖아요. 선생님네 집도 이제 같이 갔죠. 잘 알려주시더라고. 근데 경복궁 그 근정전 앞에 근정전이 이제 직무 보는 데인데 거기 이렇게 해시계가 이렇게 있더라고. 해시계. 앙부일구. 들어봤죠? 앙부일구. 앙부일구 해시계가 이렇게 있더라고. 이렇게 해시계가 이렇게 있어요. 해시계. 해설사 아저씨가 해시계 보는 법을 알려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시계 보는 법을 배웠죠. 그리고 나서 아저씨가 이제 물어봐요. 자, 해시계 보는 법 알려드렸으니까 지금이 몇 시죠? 그래요. 보니까 해시계상 몇 시예요? 12시 10분이에요. 해시계상 몇 시라고요? 12시 10분이에요. 그래서 다들 12시 10분이요 그랬죠. 잘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시계를 한번 보세요. 그 시계를 봤죠. 선생님은 이미 이때 눈치챘죠. 뭐 할지. 몇 시겠어요? 50분입니다. 12시 50분이요. 그러니까 이제 해설사가 물어요. 손목시계가 맞을까요? 앙부일구가 맞을까요? 이러고 물어봐요. 사람들은 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손목시계가 맞아요. 약간의 오차가 있나 보네 막 이래요. 선생님은 이제 속으로 비웃고 있었죠. 바보들 막 이러면서 그죠? 바보들 막 이러면서 그지? 그랬더니 이제 해설사가 막 이러면서 막 이제 뭐라 그래. 아니거든요. 앙부일구가 맞거든요. 막 이래. 왜 그럴까요? 이러고 물어봐. 근데 난 맞춘 사람이 있을 줄 알았거든. 선생님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 뭐 정적이 흐르고 사람들이 다 뭐야 뭐 이상하게 막 보는 거야. 한참 기다리다가 아무도 대답 안 해갖고 내가 얘기했거든요. 우리나라는 표준시를 정하는 게 동경 135도 도쿄를 지나가는 표준경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제 시간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또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 화들짝 놀래고 막 해설사도 놀래고 막 우리 아이들은 존경의 눈빛을 나한테 막 보내고 막 물 아빠 채고 막 이러고 있고. 알겠죠? 아 근데 이게 그렇게 대단한 지식이냐고 뭐. 아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한 겁니까? 이거 다 이거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때 이러고 했을 걸 다 안 했냐? 아니,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나라에 태양이 올라설 때가 그 12시가 아니거든요.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그거예요. 옛날에 그런 적도 있습니다. 베이비복스라는 옛날 아이돌 그룹이 있어. 요즘은 다 늙었던데 애들이. 걔네가 일본을 갔다 왔어요. 그리고 가족오락관이라는 프로에 나왔거든. 가족오락관. 계속 문제를 틀리는 거야. 너무 틀려. 알겠지? 해주고 아유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가 봐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감미연이가 뭐라 그랬냐면 일본에 다녀와가지고 시차 적응이 안 돼서 그렇다고. 근데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단원들이 뭐예요? 맞아 막 이러고 있어. 근데 옆에 있는 이제 허참하고 옆에 있는 패널들은 다 뭐야 바보들 막 이러고 쳐다보고 자기들은 몰라요 뭔 의미인지.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같은 시간을 써요. 알겠죠? 거기 일본 갔다 와서 시차 적응이 안 된 변태예요. 일본에서 뭔 짓을 한 거야. 그죠? 왜 시차 적응이 안 돼 일본 갔다 와서. 내 말 이해됩니까? 그럼 물어볼게요.
시간은 위도라고 하는 북반구 남반구라고 하는 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남반구 지역이라도 뭐만 같으면 경도 경선만 같으면 어때요? 같은 시간을 쓰게 돼요. 같은 시간에 해가 뜨게 되고요. 말뜻 이해됩니까? 알았지? 그것도 기억을 해두시고 다음 시간에 시간 계산 들어갑니다. 안 어려워. 그렇게 놀란 안 어려워. 쉬워. 알겠지? 러시아는 시간을 하나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표준교수 몇 개가 지나가요. 그죠?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깔끔하게 이걸로 하자 이래버리면 여기 한 6시간 차이 나거든요. 그죠? 그럼 얘네는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 중심으로 시간을 정해버리니까 여기는 새벽 3시에 뜨고 막 이지랄해요. 이렇게 되면. 이해됩니까? 여기 아침 8시에 뜰 때 여기는 6시간 들어가 있으니까 알겠죠? 새벽 2시거든요. 씨발 새벽 2시인데 해가 뜨네. 막 이런다고 애들이.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이런 데는 표준시를 여러 개를 써요. 한 개를 쓰지 않고 여러 개를 쓴다고. 알겠죠? 미국도 표준시 몇 개 씁니까? 3개 써요. 동부시간, 중부시간, 서부시간 3개를 써요. 알고 있어요? 서경 90도. 워싱턴 시간입니다. 이게. 서경 105도. 서경 120도. 이게 샌프란시스코는 요 시간 써요. 120도. 그래서 여긴 표준시 3개, 바늘 3개 있어요. 미국 시계는. 왜 시계집 가면 바늘 여러 개 있는 거 있는데요? 많은데요? 꽤? 이런 데들은 시간은 3개. 중부시간, 서부시간, 동부시간. 그 1시간인데 그 계산을 못 해가지고 이 새끼들이. 알겠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씁니다. 이해가 되지? 이렇게 써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엽기 나라가 하나가 있어. 중국은요, 한 개 써요. 한 개 써요. 그것도 베이징 지나는 요걸로 써요. 중국은 시간을 한 개 쓰다 보니까 요 티벳 있는 스촨성 있는 막 이쪽 지역 사람들은 막 미치겠는 거야. 알겠죠? 막 해가 새벽에 뜨고요. 알겠죠? 오후 한 3시 됐는데 해가 막 져버리고요. 막 이러니까 막 미쳐버리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 막 어떻게 보면 시간 때문에 되게 애를 많이 먹고 있죠. 깔끔하게 통합이 가겠다고 그냥 하나로 쓰는데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크면은 여러 개를 써야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홀쭉하게 생겨가지고 알겠죠? 홀쭉하게 생겨가지고 경선이 그냥 하나만 쓰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볼게요.